여러분들의 나이가 되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실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휴일날 임신한 딸이 와서 지난 친구 아버님의 부고장을 받았는데 3일장이라서 내일 장례식장에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일을 앞에 두고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좋은 것만 보아야 하는 것이고 듣는 것도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선조분들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광 박운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나는 그 사람의 대수사에 다 참석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나의 큰일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고. 손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그 사람과 손해질 수도 있고 서로 앙금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마음으로는 애도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구조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꼭 젊은 세대에게 알려서 상호간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이라면 장례식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분들은 큰 행사를 앞두고서는 좋은 것만 보아야 하며 듣는 것도 조심을 하셔서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셔서 인간이 치르는 일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앞둔 부모나 당사자라면 당연히 조문을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분담이 오가는 시기가 아니고 가족 간에 상견례를 마치고 나면 결혼식 날짜를 잡잖아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그날 이후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예식 날짜가 정해지고 날 이후부터는 부모님은 가능하면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못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늘 좋은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니까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상가집은 방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와 같은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은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난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러합니다. 이번 일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조문보다는 통장으로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출산을 앞둔 부모나 당사자라면 조문은 안 됩니다. 앞서 우리 딸과 같이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출산하는 당사자나 그 부모라면 3,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문 밖으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아울러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방문조차 꺼렸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라서 외부로부터 방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영군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을 만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선조분들의 예방법이었습니다. 현대는 의학의 발달을 하여 우려는 참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상호간의 예법은 지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이 아니라면 절대로 참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인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장례식장 밖에서 상주를 만나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조의금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출산을 앞둔 부모님의 최고의 예법이며 이를 받으시는 상대편의 상주도 그 정성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석 달 안에 개업과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문은 안 됩니다. 이는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석 달 안에 창업과 개업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조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셨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에는 활기와 생기가 가득하고 넘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갓집과 장례식장은 사기 즉 죽은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곳은 절대로 방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꼭 찾아뵈야 할 상갓집이라면 요즘은 좋은 것이 있잖아요. 이는 조화로 대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신다면 장례식장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상주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 상주도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좋은 조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조문을 한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밖에 아니면 응접실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으면 조문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연결하라 해서 이승 사람을 저승 사람으로 인도를 하는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확실히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상 속에서 원한을 가진 영혼은 자신을 대체할 존재를 찾게 될 것이고 이를 기가 약한 사람에게 씌어서 천도가 되기 전까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사실인지 아닌지 저 또한 모릅니다. 이 또한 재수 없는 영혼이 붙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병자를 간호를 해왔던 심적으로 많이 기가 약해져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속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병을 간호를 하고 있는 가족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가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집안에 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는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며 이 어울린 사람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번영도 하고 행복도 얻고 성취와 즐거움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서와 같이 네 가지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를 상주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을 하신다면 그 상주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겠지만은 이 사정을 이해를 하셔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하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현 생활에 꼭 적용을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서로 간에 행운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